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매매를 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매수를 해서 또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매수를 하다가 하락한다고 해서 중간에 털린 적도 없고 상승을 할 때도 25%까지 먹으면서 중간에 분할 매도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1억 3천만 원을 매수를 해서 약 보름 만에 3천만 원 수익을 낸 건데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심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텐데 영상의 하단 고정 댓글 링크 가서 보시면 자세한 후기들이랑 매매 방법 리스트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솔직히 오늘 알려드릴 매매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이 진짜 많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노하우들이라서 쉽게 알려드리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차트의 기술적 분석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 패를 안 깔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작성한 전자책의 내용을 일부 공개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불편한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무조건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차트의 언어를 읽는 기술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매수,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자책 136페이지. 차트의 재료를 입히는 방법, 이 부분을 보시면 가볼게요. 차트의 재료를 입히는 방법 쭉 내려오면 여기 대화 제약을 매매한 방법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대화 제약에서 이 눌림 급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눌림 급소를 어떻게 찾았냐면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쭉 매물대가 겹쳐지는 그 매물대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그 자리에 왔을 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제약이 그 자리까지 딱 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한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영으로 와볼게요. 고영이 이때 딱 기준봉이 세워지고 나서 이렇게 줄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요 매물대 자리를 여기서 지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번째 매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화 제약이랑 똑같죠. 기준봉이 만들어진 이후에 눌림, 앞쪽 매물대 지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추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여기가 목표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영이 쭉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쯤 돼서는 여기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추매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하락을 할 때마다 매수를 했는데 조금 더 빠질 때는 지켜보다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지지하던 자리, 이렇게 지지하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기 앞에서 한번 지지가 나왔던 자리죠. 이렇게 지지가 나왔던 자리, 거기다가 21선을 지지했던 자리, 이런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서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손절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다음날 왕창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면 맨날 손실만 보는 개미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가 왜 손절 자리가 아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전자책 203페이지.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박스권 진입 자리. 박스권 진입할 때 매수,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이 박스권 진입 자리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거래량이 터진 캔들이나 기준봉을 중심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그 박스권을 이탈하면 손절을 고려해야 하지만 지지하거나 진입했을 때는 매수 기회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지지했을 때 매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수익의 기회가 오죠. 근데 이탈했다가 다시 진입하면은 다시 슈팅을 하면서 수익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고영 차트를 볼게요. 고영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아까 박스권을 어떤 걸 기준으로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터진 캔들입니다. 이 거래량이 터진 캔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 박스권은 종가를 기준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 고가를 기준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영이 쭉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의 바닥권을 지켜줬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도 좋았죠.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듯이 다음날 시가에 갭을 띄워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박스권 바닥 지지를 하면서 돌려 세울 때 왕창 추가 매수를 한 거죠. 저는 추가 매수를 했지만 어떤 개미들은 이런 하락하는 과정에서 엄청 털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개미 털기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이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지금까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공이 솔직히 부족한 겁니다. 혼자 3년 정도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데요. 이런 자리가 왜 손절 자리가 아닌지 그런 거를 깨닫기 위해서 시간 단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전자책에 차트 기초까지도 모두 정리되어 있으니까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전자책 205페이지 박스권 가로지르기 라는 게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출발을 하면 박스권 상단까지는 일단 상승할 확률이 높은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매매입니다. 보시면 앞에서 거래량이 터진 캔들로 인해서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박스권에 진입을 이렇게 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입을 한 차트는 박스권 고점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이 그리는 캔들이 있어요. 그 캔들로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는데 박스권을 한번 진입을 하면 그 다음에는 박스권 고점까지 박스권 상단까지 갈 확률이 높다는 원리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 많으셨겠죠. 근데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고영한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박스권 하단에서 돌아서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상단까지 가겠죠. 재료도 있고 차트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상단까지 박스가 좀 작죠. 여기 18,000원을 매수한다고 해도 2만원 혹은 21,000원까지 10% 혹은 15%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 정도는 세력이 털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런 퍼센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은 전체가 다 매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을 매도 목표가로 하든 이 박스권을 매집으로 보든 이 박스권 하단 돌려서 올라가는 이 출발하는 자리에서는 매수할 이유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거래량 터진 캔들 다음에 거래 감소한 지지하는 캔들, 이런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매수를 해준 거고요. 지지를 확인을 한 거니까 저는 또 한 번 더 매수를 해줬고, 그리고 이 본격 상승한 날, 이날 시초에 사실 저는 추매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매수한 금액이 1억 3천이나 되니까 추매를 하진 않은 건데, 여기서 추매를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좋은 꿀팁이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전자책 78페이지 매물을 소화하는 단봉 흐름, 이거를 볼게요. 매물을 소화하는 캔들이 있어요. 단봉으로 이루어진 캔들인데요. 매물대 상단에서 자주 발생하고 도지 형태로 자주 발생하고 두세 개 정도가 나란히 발생하고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고 여튼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앞쪽 매물대를 이렇게 단봉들로 잡아먹어가면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봉들로 잡아먹어가면서 상승을 할 때 상승하기 전에 시초가에는 이렇게 도치 형태의 캔들이 있었거든요. 이 매물대를 단봉들로 똥똥똥 이렇게 매물을 잡아먹어가면서 상승을 하고 마지막에 도치 캔들을 만들고 슈팅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도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데 똥똥똥 잡아먹으면서 가는데 이것도 슈팅하기 전에 시초가에 이렇게 도치 캔들을 만들고 슈팅을 주는 거죠. 자, 제가 여기다가 고영 매매일지는 업데이트를 해놨는데 지금 영상에서는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날 시초가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 기준봉의 종가,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도치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날이 11월 28일이죠. 11월 28일 1분봉을 보면 자, 이렇게 시가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형성이 될까요? 시가부터 이렇게 고가와 저가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고가와 저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몸통이 있고 몸통이 있는 시가와 고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도치 캔들이 만들어졌었겠죠. 한 9시 반 이전에까지는요. 그래서 이날 이렇게 도치 캔들 단봉으로 똥똥똥똥 만들어진 매물을 소화하는 이 캔들의 마지막 도치 캔들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원리는 알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충분히 매수하지 못했다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왜 25% 상승하는 동안 이날 하루 종일도 분봉상 꽤 많이 흔들렸는데
어떻게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고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자책 107페이지 고점을 예측하는 방법 부분을 볼게요. 고점을 예측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고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고점이라는 데에는 매물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맞고 밀리고 혹은 매물을 소화하고 밀리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고형을 한번 볼게요. 좀 차트를 크게 봐야 되니까 이걸로 보시죠. 일단 제가 여기 24,000원 부분에서 내렸는데 어디죠?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전고점이 1차 매도 목표가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전고점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22,200원 정도. 근데 제가 여기서는 왜 여기서 22,200원 지나갈 때는 왜 매도를 안 했을까요? 여기 윗꼬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윗꼬리들이 요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올라오는 캔들의 거래량 그리고 수급이 강하기도 했고 요 앞에서 이미 여기 물량을 소화했다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쳐서 그 다음 목표가까지 한 번에 가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가를 24,000원으로 1차적으로 잡았던 거예요. 이후에 이 종목은 자 여기 27,500원 넘어서 윗꼬리가 한번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갔다가 3만원까지 찍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첫 번째 매도를 하면서 2차 목표가는 27,000원 정도였고 3차 목표가가 3만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눌릴 때 다시 잡을 생각에 여기서 매도를 했다가 바로 오르는 바람에 재매수를 못해서 제가 이런 추가 수익은 먹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왜 27,000원, 3만원을 2차, 3차 목표가로 설정을 했었는지는 오늘 영상에서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전자책에 작성이 돼 있어요. 왜 거기를 목표가로 설정을 했는지. 고점을 예측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전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시 차트가 여기 있죠. 두 번째가 상위 박스권의 하단 매물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솔트룩스 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거래량이 많이 터진 박스권이거든요. 매물대가 박스권을 만든 거죠. 그 박스권을 쭉 연장을 하면 그 박스권의 하단을 막고 밀리고 다시 올라오더라도 막고 밀리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고영에서도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자, 고영의 21년 3월달로 가봅시다. 보세요. 여기 요 캔들, 요 캔들 요 거래량 터진 요 캔들이 어디선가 윗꼬리를 달고 밀렸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서 거래량 많이 터진 요 캔들이 주 범위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요 캔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캔들을 중심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맞고 떨어진 매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7,000원이 2차 목표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 매물을 소화한다면 그 다음 목표가가 어딜까요? 전고점. 네, 그래서 3만원이 그 다음 목표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연장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박스권 하단을 돌파할 때 한 번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소화를 했다가 3만원 부근까지 다시 찌르고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죠. 박스권 꼭대기까지 무조건 가라는 법칙은 없어요. 상단 부분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건데 저는 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자, 윗꼬리가 아주 길죠. 윗꼬리가 이렇게 길 때는 윗꼬리의 끝까지 안 가고 윗꼬리의 한 중간 정도까지만 목표가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이 끝까지 갈 힘이 없는 거예요. 뚫고 가려면 힘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의 중간 정도 29,500원이죠. 그러니까 29,500원에서 3만원 사이 이 정도가 매도하기에 적당한 가격대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먹어도 충분히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는 보내줘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보시고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고영만 운 좋게 수익 난 거 아니냐. 차트 후행성인데 지나간 차트로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수익, 이런 수익, 이런 수익,
제 전자책에 나와 있는 차트 기법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너무 많아서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정도고요. 물론 손절한 날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차트 활용을 해서 매매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만 할 수 있는 차트 매매라면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전자책 구매하신 분들이 덕분에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있다고 후기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구매해주신 고객들의 후기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볼 때 차트의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기법과 저만의 노하우들이 300페이지 가깝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전자책을 최근에도 몇 차례나 업데이트를 했죠. 한 번 이 전자책을 구매를 하시면 업데이트는 평생 계속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전자책을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는데 자동으로 그 링크 안에 있는 전자책 내용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자책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서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회는 주변에 있습니다. 기회를 알아보는 그 눈, 그리고 행동이 수익을 만드는데요. 행동력은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차트를 통해서 기회를 발견하는 그 눈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프콘에서 제가 종목을 찾아드리기도 하고 오늘처럼 유튜브로 기법을 설명해드리기도 하지만 전자책만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건 없거든요.